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모두 발전할 때 북갑은 늘 뒤처졌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참아주신 겁니다. 저 같으면 참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고 제가 여러분의 동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한동훈! 먼 미래가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이 시간쯤에는 출구조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 북구의 새로운 미래는 바로 하루 뒤에 시작됩니다. 그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람이 아니라 투표로서, 바람만으로선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투표로서 그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한동훈! 한동훈! 오늘은 좀 길어지는 유세니까 제가 짧은 제 정치 인생 얘기 좀 하죠. 저는 검사로 일했습니다. 누구는 검사로 일한 걸 되게 욕하던데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국민의 변호사로 일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는 20여 년간 어떤 종류의 외압에도 굴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푼의 향응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느냐고 꽤 미움도 받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았고 저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한국! 그리고 제가 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보면 그거 다 정권 입맛 맞추는 것 아닙니다. 각각 다른 강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인간적인 미안함 같은 거 당연히 있죠. 정치해보니까 느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1년에 좌천 4번 당했고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까지 저열하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1년에 4번 좌천 당했고 2번 압수수색 당했고 구속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밀리고 하다가 유시민 같은 사람의 또 허위 사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유시민 씨와의 어떤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 나가면서 어떤 연설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연설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저는 검사로서는 더 일하기 어렵겠구나. 내 검사로서의 일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돼서 여소야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상한 짓 하는 거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같지도 않은 공격 받아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공격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향응 같은 거 평생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정작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어느 순간 윤 대통령과 김건희 혈기 잡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황당한 불법 계엄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주주의자고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공소추사하면 제가 탄핵으로 끌어내려버리겠다는 말을 할 때 민주당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 탄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을 시도할 때 처음에 탄핵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려 했어요. 같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불법 개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뒤집고 결국 조기 퇴장했다는 약속을 뒤집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개혁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내란 정당 됐을 겁니다. 민주당 성향인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장, 그때 한동훈이 개혁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그런데 그 당권파는 그렇게 저 때문에 내란 정당의 해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놓고 저를 배신자 몰이로 내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걸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고 지금 그걸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동훈! 다만 저는 제가 말하는 보수의 재건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맞는 보수를 재건하고 민주당이든 어디든 말할 수 있는 자격,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과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역사적인 승리를, 그래서 보수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되면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우리 자랑스럽고 위대한 북부 갑의 덕천과 만덕과 북포의 주민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듯이 저도 포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한동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소신 꺾거나 원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소신을 버리거나 원칙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큰 정치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큰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부산의 정치는 원래 큰 정치였습니다. YS의 대동문의 정치, 배짱과 기계의 정치가 그것이었죠.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된 이후 부산의 정치가 큰 정치의 길을 꽃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보수의 기계와 배짱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대중과 국민의 뒤에 숨으려 하고 앞장서서 나선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장서겠다고, 죽이든 밥이 되든 앞장서겠다고 배짱 놓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부산의 정신이고 그게 YS 정신이고 제가